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 상황을 가지고 모두원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는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겪었을 만한 상황을 선생님이 가져왔으니까 각자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 문제 상황에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들 냉장고 문을 열어본 경험이 있죠? 네, 네, 아마 한 번씩은 냉장고 벽면에 붙어 있는 얼음 덩어리나 성에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문제 상황 하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지금 단수가 됐고 가지고 있는 돈은 단돈 2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천장과 벽에 얼음과 성에가 잔뜩 붙어 있어서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경제적으로 냉장고를 청소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주어준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워왔던 용액의 성질 중에 총괄성과 연관지어서 모두원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선생님이 사전에 나눠준 학습지 설명을 듣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여러분 팀명이나 학습 날짜 기입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 과제에 대해서 표 하나하나 채워나가면 됩니다. 일단 학습 목표에는 모둠 내에서 토의하고 도출된 학습 목표를 기입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상황이나 문제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나 배경 지식과 같은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칸에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 나온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나 그 아이디어에 사용되는 도구 등을 같이 적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모두원들끼리 서로 역할 분담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께 그냥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사전에 학습지를 나눠주셨으니까 그걸 보면서 같이 적어보자. 공유는 내가 할게. 음, 지금 화면 공유됐어? 됐어. 그래. 그러면 우선 학습 목표부터 적어야 되는데, 학습 음, 목표면 일단 학습 과제를 에서 나와야겠지? 일단 학습 목표랑 사실 부분을 먼저 적고 밑에 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응. 학습 목표에 우리 그거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총괄성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라고 하셨잖아. 아, 그래, 그래. 그럼 용액의 총괄성을 이용하여 하고 과제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 응. 사실은 문제 일단 상황에서 준 조건 적으면 될 것 같네. 그치, 그치. 정리해보면 아까 문제 상황이 물은 안 나오고 돈은 2만 원밖에 없어.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청소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 맞지? 맞아, 맞아. 그러면 그것도 일단 아는 대로 한번 적어볼게. 방금 얘기한 거 토대로. 물이 안 나오니까 단수된 상황이고, 그리고 2만 원밖에 없고, 경제적이고, 빠르게 냉장고 청소. 이 정도가 일단 사실이 있나? 오주 지금 막히는 거 없나요? 아, 네. 저 지금 적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가면 되는 건가요? 자, 네, 잘하고 있어요. 하다가 중간에 막히면 언제든지 선생님 호출하면 됩니다. 아, 네. 네. 어, 그러면 우선 우리끼리 다시 해보면, 사실 단계는 일단 이 정도로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배웠던 총괄성 개념을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음. 총괄성 적용하기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 어떻게 청소할 수 있을지부터 생각을 해볼까? 그러자. 어,
일단은 얼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치. 그냥 얼음을 녹이면 되는 거니까 단순하게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되지 않을까? 뜨거운 물을 붓는다. 일단, 그럼 아이디어에다가 적을게. 그러자. 근데 뜨거운 물을 부으려고 해도 지금 단수된 상황이라서 못 붓지 않아?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2만 원이 있으니까 음, 커피포트랑 생수 하나 사서 끓여가지고 부으면 되지 않을까? 응.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커피포트랑 생수 가격 찾아볼게. 어. 그러면 찾으면서 들어봐. 근데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했을 때 용액의 총괄성을 적용할 수 있을까? 나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다른 방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얼음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다른 음료들을 시원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 그때 소금을 뿌리니까 얼음이 녹았었던 적이 있어서 그거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소금 뿌리니까 얼음이 녹았던 거야? 어, 궁금한 게 있는데, 소금을 뿌렸을 때 왜 얼음이 녹았던 거야? 그땐 잘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느 점 내림 현상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 음, 맞네. 그 얼음 위에 소금 뿌리면서 그 얼음의 어느 점이 낮아졌겠네. 그치, 맞네, 그치. 맞네. 그러면 각자 뭐가 더 효율적인지 각각 가격 쪽에서 찾아보고 비교해보자. 알았어. 그럼 일단 아이디어에다가 이것도 한번 쓸게. 응, 응. 마침 나는 찾았어. 얼마 정도 나와? 이게 커피포트는 제일 싼 게 10,000원 정도고, 음, 생수는 한 병에 한 800원 정도 나와. 그러면 총 경제적 부담은 1,800원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찾아볼게. 그동안 내가 이거 쓰고 있을게. 어, 음, 커피포트가 생수 800원. 지금 찾아보니까 뭐 소금을 낱개로 구매할 수는 없으니까 응.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냥 일반 소금을 사면 아무리 비싸도 한 3,000원이면 살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얼음에 소금을 뿌리는 방법은 경제적 부담 3,000원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 음, 이렇게 보니까 소금을 사용하는 게 가격도 싸고 며칠 전에 우리가 배웠던 총괄성 내용도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까? 내가 그 경험에 빗대어서 발표를 해볼게. 네, 그럼 5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 한번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조는 뜨거운 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소금을 이용해서 얼음을 녹이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소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왜 두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왜 두 번째로 채택을 한 걸까요? 우선 뜨거운 물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지금 물이 안 나오는 단수 상황이기 때문에 커피포트와 생수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싸게 구매했을 때 커피포트는 약 10,000원 정도, 그리고 생수는 800원 정도로 구매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용액의 총괄성을 포함하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소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았고 이 방법은 소금만 이용하면 되니까 아무리 비싸게 구매해도 약 3,000원 정도가 소모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금을 이용해서 성에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느 점 내림 현상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음에 소금을 뿌리면 얼음의 어는 점이 내려가서 냉장고의 평균 냉동 온도보다 더 낮은 점에서 어는 점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소금을 뿌리면 얼음이 물로 상태 변화하여 손쉽게 닦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럼 총괄성 부분 중에 언은점 내림 현상을 이용해서 성에와 얼음의 언은점을 내려가지고 쉽게 물로 만든 거군요. 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도 적절히 사용했고, 무엇보다 이제 모두원들과 두 가지의 방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토론도 해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바람직하게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혹시 언은점 내림을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떠올랐나요? 그 예전에 초등학교 때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음료수를 시원하게 먹으려고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을 넣고 소금을 뿌려서 얼음을 녹인 다음에 음료수를 넣으면 더 차갑게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당시에는 어느 점 내림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이번 수업 주제를 들으니까 그때도 어느 점 내림이 적용이 됐던 것 같고 이번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해결 방법을 찾았군요. 네, 실생활에서의 경험이 과학 지식이 적용됐다라는 것도 본인이 깨달았고, 그거를 또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점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그럼 5개의 조 모두 발표 마치겠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동료 평가지는 지금 나눠줄 테니까 항목 보고 잘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평가지랑 아까 전에 작성한 프로젝트 보고서 있죠? 네, 그거랑 같이 오늘 내로 작성해서 선생님 메일로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